자, 우리 21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77번. 자, 77번. 자, 77번 한번 볼게요. 15쪽에. 어쩌나 떠들지 말고. 자, 77번 볼게.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평균 x바와 표본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여기에서 시작해.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n-x바의 절대값 이렇게 써야 되잖아. 원래 두 숫자의 차라고 하는 거는 뺀 거의 절대값이잖아. 그지? 그게 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서준아, 이 n-x바의 절대값 있잖아. 이걸 우리가 자, 그 신뢰 구간에서 찾아올 수 있죠. 지금 x바에서 신뢰도가 x바 마이너스 k 할게요.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죠. 3. 그리고 m 여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3.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을 잘 변형해가지고 요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일단 세 군데서 똑같이 어떻게 할까? x바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m-x바가 생기고 양 옆에 요놈이랑 요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똑같은 값에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니까 우리는 요거를 m-x바의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99% 이상이 되기 위한 요거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요거의 차가 이게 99% 이상. 제일 책에는 저렇게 써있긴 해요. 잠깐만. 이거일 확률이 99% 이상.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n-x바가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요걸 기준으로 푸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요쪽에서 x바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고 0.5 넘기면 x바가 n 플러스 0.5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 x바 넘기고 0.5 넘기면 이렇게 되죠. n-0.5보다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냥 이거의 확률을 우리 원래 그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대로 그냥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옆에 값들을 표준화시키는 거잖아. 그죠? 표준화시키면 x바가 가운데 있고요. 자, z가 가운데 있고요. 표준화했으니까 n-0.5를 표준화시키는 건데, 근데 모집단은 m, 모표준 편차 3이니까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자, 표본 평균은 m, 루트 n분의 3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x바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에서 n 빼니까 0.5만 남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남은 거지. 그걸 얘로 나누는 거니까 루트 n분의 3분의 2분의 1 이렇게 생겨져. 반대쪽은 부호만 반대잖아. 그치?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 자, 그러면 이거 6분의 루트 n이죠. 그죠? 그래서 p, 자, z가 6분의 루트 n부터 반대쪽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까지 요만큼의 확률이 요게 99, 0.99가 돼야 돼. 맞죠? 그러면 그냥 이거하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값을 비교해보면 얘가 2.58이 돼야지 0.49 두 개 붙어가지고 0.99 되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6분의 루트 n 얘가 2.58이 딱 되면은 그러면 0.99가 딱 되는 거고 0.99 이상이 되기 위한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범위가 0.99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려면 요거에서 이렇게 넓어져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넓어져야 되니까 이 6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2.58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6 곱해주고 제곱해주면 되겠지. 계산기 문제 아닐까? 그죠? 6 곱해주고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이 그건가? 239점 얼마 나오는 그거 아닌가? 맞죠? 239점 얼마? 그래가지고 240이 답이네요. 240.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다. 그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장문도 아니면 이게 어디 있어? 장문도 어떻게 알았어요? 발소리? 아, 지금 아, 네. 하지 마. 다음 주가 쉬웠는데. 마지막은 불태워야지. 그래서 저희 수학 문제. 아, 어? 수학 첫날이잖아. 어. 25일. 첫날이더라고. 확통이 25일. 어? 어떡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준영이 지금 제일 잘하는데? 어? 이번 점수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 내 예상에는. 네. 예안아 똑바로 앉아. 자, 숙제 중에 질문 없나요? 응? 자, 그러면은 저기 2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쪽 20쪽이랑 21쪽에 한 문제씩만 좀 풀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쪽에서는 뭘 볼 거냐면 111번을 한번 볼게요. 111번. 자, 112번이나 108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 프린트로 한번 이 부분 하면서 풀었었어요. 수업 시간에. 자, 111번을 한번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계산만 뭐 조금 조심해주면 되는 문제. 자, 정규분포 n 9,4분의 27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8인, 그러니까 소문자 n이 48인 표본을 추출했어. 그러면 그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자, 여기 안에를 어진아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앞에는 똑같이 쓰면 되고, 그치?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3. 응? 2분의 3. 왜 2분의 3이죠? 아니요, 밤이. 대문에서 어? 아니, 요거는 지금 x바의 분산이잖아. 그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n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지금 얘가 모 분산 아니야? 4분의 27? 4분의 27을 48로 어떻게 해라? 나눈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는 48을 분모에 깔으라는 얘기니까 4 곱하기 48분의 27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근데 48하고 27은 3으로 한번 약분되니까 얘는 9가 될 거고 얘 16이 되잖아. 그러면은 64분의 9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 게 더 좋아? 8분 3. 그치. 우리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8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x바가 8.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라 그랬어. 그치? 민재야 8.25가 분수로 뭐야? 분의 125. 825라고 할 거면 적어도 분모를 100으로 놔야지. 아, 100분의 825. 약분하라고. 그리고 얘들아 8.25를 분수로 바꿀 때 100분의 825부터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약분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 0.25가 뭐예요? 0.25가 4분의 1이잖아.
어? 알지? 0.25가 4분의 1인 거. 네. 그럼 8.25면은 8과 4분의 1이잖아. 어? 얼마야 그러면 가분수로? 선생님 예. 이런 거 왜 그 초창기 또 보게 해요? 그거 안 보여줘요? 얼마야 민재야? 아니 계산 중입니다. 8과 4분의 1이잖아. 그치? 8과 4분의 1. 그럼 4분의 33. 그지? 요 확률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 나와 있으니까 이거 표준화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얘 하나 표준 하나 시켜. 그러니까 그거 근데 왜 안 알려줘요? 나온 값을 바로바로 그 모면은 뭐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는데 그거 교과서잖아. 교과서가 원래 그렇죠. 자, 표준화 시켜. 분모에 못 깔아야 돼. 뭐예요? 8분의 3 8분의 3. 분자는 4분의 33 9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예. 그쵸?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표준정규분포표에서 2 찾으면은 0.477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면 얼마겠어? 0.022 그치. 0.028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끄트머리 조금인 거니까 요걸 0.5에서 뺀 거죠. 그래서 계산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15번. 자, 115번은 사실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만 알면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어진아,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실내도 개수 K로 쓸게요. 그렇지. 반대쪽은 뭐만 바꾸면 돼? 부호만 바꾸면 돼. 그치? 요게 실내 구간 공식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10 그랬으니까 준영아 이건 누구 값을 알려준 거야?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생산된 초콜릿 N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은 그냥 N으로 쓰란 얘기죠. 그리고 실내 구간 95% 실내 구간에 대한 신뢰도 계수 외우고 있죠. 얼마야? 맞아요. 그래서 K 자리에는 1.96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쵸? 그리고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요 문제에서 지금 초콜릿을 뽑아가지고 검사해봤더니 평균이 290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X바가 얼마다? 290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내용들을 쭉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29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모평균 있고요. 이쪽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 자, 이렇게 왔어.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한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요 부분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0.98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0.98. 자, 근데 0.98이라는 숫자는 1.96의 얼마예요? 딱 반이란 말이야. 그치? 1.96의 반이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요 분수가 2분의 1이 되면 좋겠지. 그치? 그러려면은 루트 n이 몇이 돼야 돼? 루트 n이 20이 돼야 돼. 그치? 루트 n이 20이 되려면 n은 몇이어야 돼? 40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40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 99랑 95밖에 안 나와요? 그 밖에 것도 나오죠. 근데 그 밖에 게 나올 때는 따로 이제 신뢰도 개수가 얼마인지 말을 해주지. 그 자 캐치해서 쓰면 되죠. 자, 21까지는 그럼 질문 없죠? 넘어가서 뒤에는 이제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미래인 교과서. 자, 그래서 24쪽으로 가볼게요. 24쪽. 자, 이제는 여러분 요거 이 확률 밀도 함수 나오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죠, 다. 그치? 자, 9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9번. 9번은 간단해요. 이미 그래프는 그려줬고 이 그래프가 지금 확률 밀도 함수래.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얘 하나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전체 넓이가 1 돼야 되지.
그죠? 그럼 얘부터 구할까 요거?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요만큼? 요만큼의 넓이는 그냥 1 곱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인데 여기 길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고? 여기 K고 그리고 여기가 1이지 그치? 자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라고 써야 돼요? 4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썼을 때 성빈아 요 4분의 1과 여기 뒤에 써있는 요식 있잖아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치?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요게 4분의 1이니까 요 뒷부분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4분의 3이 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1은 생략해도 되고 2분의 1 없앨게 양변에 2 곱할게요 양변에 2 곱하면 4분의 1 플러스 K가 자 여기다 2 곱하면 이 지우지 말고 위에 곱할게 4분의 6이에요 K 얼마겠어? 4분의 5네 그치? 4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K 값이 4분의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거는 그러면 2분의 3보다 더 클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영아 2분의 3이면 1과 2의 어디죠? 딱 가운데죠 딱 중간 그럼 1과 2의 딱 중간 여기다가 2분의 3 표시하면 2분의 3이 요렇게 그어질 테니까 2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사다리꼴이지 그쵸?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만 알면 되죠 여기 왜냐면 K가 4분의 5인 거 방금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중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예요? 요거 2분의 1이죠? 그죠? 알고 있으니까 요거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요 길이도요 그림을 잘 보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4분의 2 땡 4분의 3 그죠 4분의 3이지 4분의 3 왜 4분의 3일까? 1고 여기 4분의 1이라는 길이와 4분의 5라는 길이의 딱 중간 아닐까? 그쵸? 이게 지금 일정한 각도로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근데 딱 가운데서 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는 4분의 1과 4분의 5의 중간 평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분의 1과 4분의 5의 평균 그러면 4분의 1이랑 4분의 5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빗금친 요거 넓이 찾으면 끝납니다 이제 윗변이 4분의 3 아랫변이 4분의 5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그럼 민재 얼마까 이거? 네 2분의 1이 답입니다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0번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봅시다 10번 이제는 맞출 수 있기를 자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림 꼭 그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면 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 시계 x에 0 넣고 x에 10 넣어 위에 시계 0 넣으면 뭐 돼? 0,0 되지? 10 넣으면 뭐 돼? 10,15분의 1 되지? 잠깐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밑에 것도 전부부터 찾아놓으면 여기다 10 집어넣으면은 10, 뭐 돼요? 똑같이 15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0 집어넣어야지 30 집어넣으면 0 되지 그치? 어차피 요점과 요점 똑같으니까 우리는 딱 점 3개 요거 3개 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시키면 그게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이렇게 됐고
그러면 0,0 여기 있고 10,15분의 1이면은 뭐 여기쯤에 찍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쯤에가 15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좀 더 높이 찍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쯤에가 15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점 하나 찍혀 있고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찍혀 있고 끝이잖아. 그러면은 쭉 긋고 쭉 요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지금. 그치? 요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5분 이상 15분 이하일 확률이잖아. 그치? 그래서 5분이면은 여기가 지금 0이니까 0과 10의 딱 가운데 여기. 그치? 여기 5.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고 15분이면은 10과 20의 가운데니까 여기겠네. 그지? 여기 15. 그러면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니까 결국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하고 이 두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 그치? 또는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을 빼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쵸? 자, 뭘로 해볼래? 사다리꼴로 갈까? 자, 그러면 여기 좌표 궁금하네. 여기 좌표. 자, 여기 좌표 구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점도 이거 위에 점이잖아. 얼마 넣으면 돼? 5 집어넣으면 돼. 그치? 5 집어넣으면 당연히 요거의 절반 나올 거예요. 15분의 1의 절반. 그럴 것 같니? 그러면 30분의 1 나오겠죠? 여기가 30분의 1.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 불러봐. 10분의 1 아, 얘네들이 더해서? 그래. 10분의 1 곱하기 5 그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초록색 사다리꼴도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 여기. 그죠? 근데 여기 찾는 거는 15를 밑에 시계 넣으면 되겠죠? 15를 밑에 시계 집어넣어. 그러면은 10분의 1 빼기 15 집어넣으면 20분의 1. 그러면 20분의 1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0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의 넓이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그지? 60분의 7 맞아? 60분의 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니? 4분의 1인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되면 24분의 7이네. 그치? 맞아요? 둘이 이제 더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요게 24분의 6이죠? 그래서 답이 뭘까? 그치, 24분의 13.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넓이 찾는 문제라든가 앞에 문제처럼 뭐 K값 같은 상수 찾는 문제라든가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5쪽에는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 얘하나 13번 어떻게 풀어야 돼? X의 기대값을 구해요. 어떻게? 뭐부터 좀 써봐야 될까? 아, 이거 그거네. 조합 분사하는 건데. 아니, 혼자 하지 말고 말을 해줘봐. 어떤 순서로 해야 돼? 13 분의 뭐가 13인데? 뭐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파란색 편이 0, 1, 2, 3, 4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릴 거죠. 확률 분포표를 그리려면 가장 먼저 x값이 될 수 있는 값부터 얘기해 줘야지. x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뭔데? 0, 1, 2, 3, 4는 안 돼요. 4. 0, 1, 2, 3. 세 자루의 볼판을 뽑은 거기 때문에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죠? 그지? 자, 그러면 px 그럼 x가 0이란 얘기는 파란색이 빵개, 그럼 빨간 것만 뽑힌 거네. 뭐라고 써야 검은 것만 뽑힌 거네.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13, 10c3분의 63. 6c3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진이 x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어진아?
10시 3분의 60 검은 게 몇 개? 한국이 검은 게 2개. 6시 2 곱하기 40 4시 1. 그치? 요렇게가 1일 때 확률이고요. 2는 어지나? 10시 3분의 6시 1. 그치? 검은 볼펜 1개니까 6시 1 곱하기 4시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성빈아 3일 때는 10시 3분의 파란 것만 3개니까 4시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맞지? 자, 민재야 10시 3이 얼마야? 20이요. 120. 그러면은 120분의 6시 3은 얼마지? 20이요. 20. 요거는 120분의 60. 요거는 120분의 36. 요거는 120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대로 가지 말고 이거는 약분 되겠죠? 4로 한 번씩 약분 시켜줄게. 4로. 그러면 30분의 몇이야? 30분의 5. 요거는 30분의 15. 요거는 30분의 9. 요거는 30분의 1.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기대값이 하영아 뭐지? 그냥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EX 하영이가 불러줘봐. (30분의 15) 더하기 18 더하기 3. 그러면 30분의 36이네. 약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5분의 6 요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고 확률 분포표 그리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상황의 확률 분포지만 기출 문제들 풀다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상황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6쪽에 19번 있죠? 19번.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보여준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하시고 그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표를 꼭 그려놓고 해봐. 풀어보자. 19번. 자, 여러분 다 잘했네요. 요거 잘 그려보면 여기서 평균이 얼마 나왔어? X의 평균 1 나왔어? 분산이 얼마 나왔어? 5분의 2 나왔어. 그러면은 X의 표준 편차가 루트 5분의 2였겠죠. 루트 5분의 2.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유리화 시켜놓으면은 5분의 루트 10이잖아. 자, X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5x-2의 표준 편차는 앞에 곱해지는 숫자만 갖다 여기다 곱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뒤에 더해지는 건 버리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5 해주니까 답은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대부분 잘 했고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아유 이제 수업 부르면 되잖아요. 아이 다 했는데. 자, 22번 볼게요. 지금 33분. 자, 22번 문제는 어느 야구 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확률이 0.3인데 이 선수가 3번 타석에 들어설 때 안타를 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그치? 일단 이항분포의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의 상황 B 3번 들어서니까 3, 안타 출확률 10분의 3 뭐 요런 이항분포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요 이항분포를 활용해야 될 때는 만약에 X의 뭐 평균을 구하라거나 분산을 구하라거나 그랬을 때는 이항분포의 모양을 활용해서 푸는 건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분포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순간 있잖아. X가 0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항분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될까요? 독립시행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쵸? 독립시행. 자, 만약에 이 선수가 3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X번 성공했다라고 생각해봐. 얘 하나 3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X번 성공했어. 그러면 그 확률을 우리는 P X가 스몰 x일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어? 이 선수가 3번 도전해서 X번 성공할 확률 어떻게 써야 돼? 아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식으로 불러줘. 3C 3C X X에 10분의 3 10분의 3의 X X제곱 10분의 7 10분의 7에 3-X제곱 요렇게 써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려면 끝에다가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0, 1, 2, 3입니다. 요렇게까지 써주면 이게 정확한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진아 2번 문제의 답은 방금 써놓은 요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그대로 어떻게만 하면 돼? 그럼 2를 넣어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답이죠. 그쵸? 네,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진이가 불러봐. 어떻게 써질까? 3c이면 3이죠? 네. 3 곱하기 10분의 3의 10분의 3의 제곱 제곱 곱하기 10분의 7의 10분의 7의 1제곱. 그쵸? 그럼 분모가 1000이네. 1000분의 얼마일까? 1000분의 27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는데 189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계속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항분포로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그 독립시행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25번으로 가보면 25번도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건 뭘까, 민재야? 아 그거죠. 뭐? 한번 했던 거요. 방금 했던 거. 이항 분포. 그럼 B 몇 컴마 몇 해야 돼? 네. 300 컴마 10분의 9. 자, 요렇게 이항분포를 써야 되겠고, 이번에는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표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놓은 이항분포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과 이항분포에서의 분산 이거 구하면 되지, 그치? 맞죠?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어디나 들어와. NP 그럼 얼마지? 270,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270에다가 뭐만 더 곱하면 된다? 그쵸? NPQ니까 10분의 1만 더 곱하면 된다. 그러면 27이 되겠네, 그치? 그럼 표준편차는 뭘까? 그럼 얼마야? 3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항분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푸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또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 중에 뭐가 남았을까?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뭘로 넘어가는 문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문제가 남았죠. 그쵸? 그러니까 이항분포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항분포 상황인데 아까 전에 위에 있는 문제처럼 독립시행을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푼 것처럼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거는 그냥 NP, NPQ로 풀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자 28페이지에 있는 뭐 36번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읽어보면 분명히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다. 근데 그 중에 150명의 학생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읽어보면은 뭘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호야, 뭘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항분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읽어보면 처음에 자 B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돼?
번 조사했어요? 몇 명을 조사했어요? 그럼 앞에 150 써야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도보로 등교할 확률이 얼마예요? 그치. 그러면 B 150,5분의 2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여기서의 X가 뭐야 성빈아? 무엇을 우리는 X로 잡은 걸까? 도보가 뭐야 성빈아? 어휘력이 뛰어나구만. 자,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 얘가 X입니다. 그치? 자, 근데 요 이항분포에서 그 X가 지금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일일이 하나 66명일 확률, 67명일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 없죠. 너무 많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이 이항분포는 이 n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이항분포를 이제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항분포에서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연희야 뭐라고 써야 될까? 60, 6제곱 맞아. 36이니까 6제곱. 자, 준영아 이거 60 어디서 나왔어? NP에서 나온 거고 이거 36은 어디서 나왔어? NPQ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X가 지금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인데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이 66명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PX가 66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 계산은 뭘로 하면 돼? 그거 뭐? 표준화시켜서 하면 되죠. 그쵸?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또 표를 찾아가지고 1 찾아봐야 되겠지. 1에서의 확률이 0.3413인가? 그치? 그러면 1보다 큰 확률이니까 얘는 뭐야? 0.158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답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쪽까지만 합시다. 자, 그 밑에 있는 37번 있죠? 37번 해보세요. 37번 답 찾아봐. 37번 그렇지. 자, 이거 이항분포로 쓰면 뭐야? 90 컴마야? 이항분포인데? 100 컴마 10분의 9 이항분포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뭐가 돼? 90 컴마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X가 청소년의 수잖아요. 청소년의 수가 96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96이 표준화되면 2가 되거든. 그치? 맞죠? 그러면은 표에서 2 찾으면은 0.477이니까 2보다 큰 확률이면 요걸 0.5에서 빼가지고 0.02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 29쪽으로 가서 38번을 한번 볼게요. 왕란 문제입니다. 왕란. 왕란이 뭐냐? 왕란. 왕란, 승란, 대란 구분이에요. 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구분이 있나 봐. 나도 모르지. 근데 왕란은 68g 이상짜리 계란을 왕란으로 구분을 한대.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59.6. 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평균이 59.6.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 이거 잘 정의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X를 뭐라고 정의해야 돼요?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하나의 무게, 그치? 계란 하나의 무게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 계란 중에서 하나를 딱 골랐을 때 그 선택된 계란이 왕란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X가 얼마 이상일 확률? 아까 왕란의 기준은 68g이었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 X가 68g 이상일 확률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민지야 뭐 할 차례?
표준화 그럼 PZ가 10분의 68 빼기 59.6 얼마일까? 10분의 8.4니까 얼마일까? 그래,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0.84로 하겠습니다. 왠지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10분의라는 얘기는 10으로 나누란 얘기잖아. 그치? 8.4를 10으로 나누면 얼마야? 그래, 소수점이 앞으로 가야지. 응? 0.84. 자, 그럼 이 확률이 얼마인지 이거 보면 나오네. 여기 보면 Z가 0부터 0.84 사이에 있을 확률이 0.3이야. 그치? 그럼 0.84보다 더 클 확률은 얼마예요? 0.2지? 0.2. 근데 요거 5분의 1이라고 써놓을게요. 0.2가 5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5분의 1이 말로 표현하면 인형아 뭐 구한 거지? 계란을 하나 딱 골랐는데 걔가 왕란일 확률이 5분의 1인 거죠. 근데 이제 밑에 2번 문제로 내려가 보면 계란을 몇 개를 골랐대? 계란을 400개를 골랐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뭐가 시작되는 거야? 이항분포가 시작되는 거야. 그쵸? 400개를 골랐는데 그 계란 하나가 왕란일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자, 이항분포가 시작됩니다. 400, 5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가 시작되는데 이 이항분포는요. 아까 위에 x라는 확률 변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가 x에 대한 이런 이항분포인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쵸? 왜냐면 아까 x는 계란의 무게였잖아.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계란의 무게가 아니죠. 이제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똑같이 x 쓰지 말고 다른 거 써줘야 돼. y라고 쓸게요. 그러면 서준아 여기서의 y는 뭐라고 정의하는 게 적당할까? 양계장에서 생성되는 계란의 뭐? 계란의 수 계란의 수? 왕란으로 분류된 계란. 그치? 왕란의 개수예요. 지금 400개의 계란 중에 왕란이 몇 개냐? 그걸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y인 거예요. 그래서 y는 400개 중에서 왕란의 개수, 그치? 왕란의 개수가 y인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풀 때일수록 정의를 잘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안 헷갈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y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제 2번에서의 질문은 그 왕란의 개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럼 2번은 간단하네. 그냥 이 이항분포에서 바로 구하면 되겠네. 그지? 평균 어떻게 구한다? NP 이 하나 얼마? 80이죠. 80. 그 다음에 분산은 뭐지요? NPQ니까 64.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요게 답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라 했으니까 요게 답이고 2번 답.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은 뭐냐면 자, 방금 전에 그 y 왕란의 개수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썼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 왕란이 90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질문했어. 그럼 은솔아 이제 이항분포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돼. 그치? 근데 이미 우리는 평균이랑 표준편차 다 찾아놨잖아. 그래서 y의 정규분포를 바로 쓸 수 있죠. 몇 콤마 몇? 80, 8의 제곱. 요게 아까랑 똑같이 y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때 그 y가 90 이상일 확률 그랬으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고 90을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되겠네. 이거 표준화시키면 얼마예요? 8분의 10 되니까 4분의 5 1.25예요. 1.25. 자, 그럼 우리 어진이가 표에서 1.25 한번 찾아줘. 1.25.
39, 0.3944. 자, 그러면 1.25보다 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또 0.3944를 0.5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그럼 얼마 되냐면 0.1056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구조의 문제. 이거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잖아. 근데 나눠놓지 않고 그냥 대뜸 처음에 활동 3번을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요 위에 단계들을 잘 거쳐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복잡한 구조의 문제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